자, 그럼 재소자의 인권에 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여기 교도소나 구치소와 같은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가 있습니다. 과연 재소자 1인당 확보되어야 하는 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법무시설 기준 규칙에 따르면 재소자 1인당 면적 기준은 대략 1평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현실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과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수용률은 2012년 이후 11년째 100%를 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원 초과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수감자들이 들어찬 교정시설을 상상해 보시면 되겠네요. 법무부가 밝힌 것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의 교정시설 가운데 약 61% 이상이 정원을 초과했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 교정시설의 경우 이러한 과밀 문제가 보다 더 심각한 실정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교정시설이 부족하면 새로 교정시설을 신설하거나 확장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교정시설을 확장하고 이전하는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얽혀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구치소 과밀 수용과 관련된 기본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죠. 그리고 국가는 이러한 시민들의 개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근거해서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 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해서 수용자들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면 이미 국가 형벌권의 행사를 넘어서 수용자들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인정했죠. 이러한 구치소 과밀 수용 문제는 최근 코로나를 겪고 또 여름철 폭염 문제 등을 겪으면서 본격적인 논의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용자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면서 최근 변화가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교도소에서 심리치료를 확대한다든지 혹은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죠. 그리고 법무부에 따르면 이렇게 교정시설을 변화시키고 교정시설 안에서의 인권 문제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은 재소자들의 재범률을 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존엄과 가치, 이러한 인권은 배경이나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절대적인 것이죠.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도소 수감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굉장히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겠죠. 먼저 재소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재소자의 인권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대하는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피해를 끼친 범죄자들이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 그것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길이다라고 여길 테니까요. 또한 범죄자는 이미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의 인권을 유린한 그런 범죄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은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또한 범죄자들의 인권 확장을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이것이 사회적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또한 처벌이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지나치게
수용자들의 인권, 재소자들의 인권을 보장한다면 이러한 처벌의 범죄 예방 기능이 위축될 것이다 라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죠. 반면에 재소자의 인권 보호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기다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재소자의 인권도 적극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프랑스의 법학자 카렐 바작은 인권의 변화 양상을 3개의 세대로 구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세대 인권은 국가로부터의 불간섭을 요구하는 그러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입니다. 2세대 인권은 보다 더 인간다운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인 권리죠. 3세대 인권은 지금까지 인권 논의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인이나 난민과 같은 이런 차별받는 집단의 인권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연대할 것을 강조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권이 확장되어 온 역사를 생각할 때 이제는 재소자 인권에 대해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입장이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교도소 내 수감자들의 생활 수준이 교도소 밖의 일반 노동자의 생활 수준보다 낮아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에 의해서 수감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등처우의 원칙이 어떤 면에서는 수감자들의 사회 적응을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출소자 4명 가운데 1명이 3년 이내에 다시 수감되는 높은 재수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재수감률은 출소 후에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기도 하고요. 그만큼 재범률이 높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죠.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는 수용시설의 모습이 좀 달라져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물론 특별한 이런 수용 환경이 필요한 그런 재소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재소자들의 상태를 잘 선별해서 그에 따른 합당한 재소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기본적인 원칙은 교도소의 안과 밖을 유사하게 만드는 것, 여기서부터 교정이 시작된다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죠. 재소자들은 출소 만기가 끝나면 다시 사회로 돌아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전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의 이웃이 된다면 그로 인한 고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사회의 몫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재소자들의 인권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논의가 한층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